야, 우리 진돗개 세 마리 지긋지긋한 이제 그 털갈이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야, 그 털갈이 이게 털갈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돗개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털갈이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진돗개를 응? 막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뭐 소파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키운 사람 보면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털갈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돗개들하고 저하고 어떤 생활 공간이 완전히 나눠졌거든요. 얘들은 침범을 못합니다. 털갈이 때문에. 그 털갈이를 감수하면서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엄청 나거든요, 털갈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키우기는 참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그 털갈이 때문이네. 이제 강아지 때 너무 귀엽고 이뻐서 분양했다가 이렇게 유기한 경우 아니면 파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털갈이 때문이죠. 털갈이 장난이 아니 장난 아니. 하다 제 충남도 지금 이제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또 거의 다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가을이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은 오전에 비가 꽤 내렸거든요. 여기 목포에. 그래서 보니까는 21도, 습도는 72%를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에 접어드니까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조량이 많습니다. 제가 이 난초를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빛 걱정 안 했거든요. 차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걱정하면서 난초를 이렇게 바라보고 키웠었는데 딱 여름이 되니까 햇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아마 뭐요? 남중고도 이런 것 때문에 그 해가 뭐 중천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이렇게 식물등, 식물등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난초를 시작할 때는 정말 제가 이 식물등을 구매할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난초가 저기 음지식물이라 하더라도 그늘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어보니까 막 1000록스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하 못해도 3000룩스 이상 맞춰줘야 한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식물 등을 구매를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겨울, 봄, 여름을 아주 무사히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만 넘기면은 저도 의젓하게 이제는 사계절을 경험하는 에라인으로 됩니다. 이제 사계절을 경험한 에라인. 그 사계절을 경험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계절마다 어떤 우리가 난에게 해줘야 될 게 다르잖아요. 뭐 자연 그대로 있으면야 뭐 자기들 자연 속에서 알아서 자라겠지만은 일단 이 좁은 이 화분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그래서 이제 올 가을만 이제 넘어가면은 저도 이제 사계절을 경험한 에라인으로 됩니다. 이제 에라인. 처음에 제가 나는 책을 저는 좀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접하게 되고 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그 2시간 이상씩 유튜브를 그 시청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행 학습을 많이 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유튜브에서 어떤 모든 정보가 나오잖아요. 우리 필요한 정보가. 근데 그것이 이제 100%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나의 한계에 맞게끔 내가 또 노하우를 어느 정도 또 만들어 가면서 키우는 게 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키우는 환경하고 내가 키우는 환경하고 100%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교육 자료로 삼아서 아니면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내가 난초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 같아요. 옛날에 그 고대 그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 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만큼 모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왜냐하면 모방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없애고 또한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어떤 100%가 아니더라도 그 흉내를 내가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난초를 처음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난초를 이제 처음에 입문한 사람들 구매할 때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난초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난초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무명 산채품, 명품 산채품, 그리고 명명품 이런 세 가지로 저는 난초를 크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무명 산채품 말 그대로 무명 산채품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시각,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죠. 무명 산채품에는 한 10명에서 그 난초를 봤을 때 한 9명에서 고개를 까욱까욱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무명 산채품인 것이죠. 그리고 명품 산채품. 명품 산채품은 반대로 한 10명에서 그걸 봤어. 그럼 10명에서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맞아 뭐가 있다. 뭐 색이 들어갔다. 뭐 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명품 산채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명명품은 이제 말 그대로 무명 산채품이든 명품 산채품이든 간에 어느 고수가 그 가능성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3, 4년 키워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여비품으로 발전하거나 원하는 대로 어떤 꽃이 굉장히 근사한 꽃이 나왔을 때에 어떤 이제 다른 데와 겹치지 않은가 유전자 검사에서 겹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명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명명품 이렇게 세 가지 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에라인들이 이 초보 에라인들이 구매해서는 안 되는 난초가 바로 첫 번째 무명산채품입니다. 무명산채품. 그것은 나중에 되면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것은 절대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몇몇 유튜브나 이런데 개인 유튜브한테 들어보면은 기대감, 가능성, 뭐 입변, 까닭지, 뭐 훈육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난초를 초보자들 키우기를 바란다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하는 말입니다. 초보자가 뭐 기대를 하고 뭐 가능성을 보고 키운단 말입니까? 초보자들은 절대 기대의 가능성이란 말은 우리 이렇게 세말 진도 개들에게나 줘야 돼요. 그것은 기대 가능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고수들에게 어울리는 말들이에요. 고수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의 노하우를 몇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 보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난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더라. 기대도 될만하더라. 라면서 키우는 게 바로 그 기대 가능성이라는 그 단어지. 초보자들에게 뜨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로 무명 산채품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구매를 해야 되냐? 명품을 구매해야 돼요. 명품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 무명 산채품 초보자들이 보면 막 3만 5만 원 구매를 하잖아요. 명품 있잖아요. 요즘 명품 복류도 명품이라 했죠. 중투도 명품이에요. 사피도 명품, 호우 들어가도 명품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런 난초들을 보면 보통 가격대가 5만 원. 특히 복류 같은 경우에 5만 원이면 진짜 좋은 거 삽니다. 중투도 5만 원이면 7만 원 거 사요. 이렇게 쓰레기를 사지 마시고 명품을 구매해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난초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이제 어느 멘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잡이 누군가가 의해서 추천을 해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들 그런 말이 있을 텐데요. 쓰레기는 사지 말아라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쓰레기란 말이 바로 무명 산채품 말하는 거죠. 그 나중에 다 짐돼요.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 이 초보자가 절대란 말까지 써가면서 무명 산채품을 사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난초를 하다 보면은 한 5개월, 6개월 하다 보면 금방 왜 진돗개랑 나랑이 무명 산채품을 사지 말아야겠는가? 왜 이것을 쓰레기라고 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꽃보다는 하예품 위주보다는 저도 막 처음에는 어떤 꽃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꽃에 관심이 많이 가졌는데 꽃을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륜을 많이 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꽃물이라 해가지고 큰 이렇게 화분이 촉수도 많고 이런 걸 사요. 뭐 홍하니, 황하니 막 이런 걸 산단 말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절대 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에 눈을 돌려야 되냐? 여배품 위주로 사야 됩니다. 여배품. 예, 제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여배품 위주로 많이 있거든요. 여배품 위주로 구매를 하십시오. 좀 단엽, 장단엽, 아니면은 이렇게 막 색이 여러 가지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반 종류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를 구매를 해서 키우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초보자들이 어떤 키우는데 재미가 훨씬 쏠쏠합니다. 이게 꽃물보다는 이게 여배품이 초보자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 키우는 재미 이런 게 쏠쏠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처음에 난초를 할 때 여배품 위주로 하십시오. 아무래도 여배품은 이 잎이 짧을수록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 생각해서 복륜이나 중투 위주로 뭐 사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제 초보자가 절대란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어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더만은 고수가 댓글에다가 뭐 그런 난초를 파냐라고 댓글 달아놨더만은 그 유튜브 운영하신 분이 자기는 난초를 한 지가 2, 3년 됐다면서 나도 알 만큼 안다고 그러면서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뭐 물을 흐린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뭐 댓글 다신 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업이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하니까 그것도 영업 방해일 수가 있어요. 영업 방해. 절대 들어가서 이런 난초를 파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댓글이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 고수들은 보고도 저는 쓰레기를 팔까 속으로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감히 어떤 생계를 하기 때문에 생계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안다는 거죠. 개인 유튜브보다는 밴드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절대 무명 산채품을 내놨던 게 없어요. 안 나옵니다. 매매가 안 나와요. 다 명품이 나와요. 뭐 복류이니 산바이니 호니 뭐 이 모양이 진짜 누가 봐도 인정하는 이 모양이니 이런 게 나오지. 뭐 개인의 어떤 눈에 의해서 뭐 기대 가능성이라 말을 써가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그만큼 그 밴드는 여러 고수들이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개의 어떤 입찰이죠. 그래서 아마 초보자들도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떤 밴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구매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또 유튜브들은 또 이렇게 명품만 판매한 경우 있어요. 산채품들은 산채를 하지만은 산채품 자기가 키우고 그 자기가 키워서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내놔도 판매를 하고 대부분은 또 명품을 판매를 많이 하는 경우도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런 유튜브 들어가서 난초를 구매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난초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색다른 방법으로 난초를 키운다고 뭐 자재를 좀 다른 거 쓴다 뭐 산에서 좀 퍼와서 한다든가 뭐 이상한 거 뭐 계란 껍질을 한다든가 막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난석이라는 것은요 몇십 년
년 동안, 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게 막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 이것은.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를 걸치고, 이게 마지막 남은 게 이게 난성이잖아요. 그럼 난성이라는 것은 이 난초에 가장 잘 어울린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한다고 어떤 이상한 어떤 재료를 쓰지 마시고 검증된 거, 검증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난초를 어떤 심고 어떻게 배양하는데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이제 모든 에라인들을 보면은 어떤 난초를 키울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키우겠죠. 이런 난초가. 어?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투자를 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처럼 취미로 이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 보통 방 한두 개는 비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얘들이 크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빈 공간을 이용해서 저처럼 이렇게 난초를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게 의외로 난초를 키우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신경 많이 써요. 이게 자연적 그대로 커간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은. 일반 하초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식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비료도 추줘도 약도 많이 해줘야 되죠. 바람, 어떤 빛 관리, 이런 거 관리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간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한 60 정년 퇴직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난초를 키우는 취미가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60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겠거든요. 그만큼 이제 60 넘으면은 나름대로의 기존에 있던 거, 테두리 내에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죠. 새로운 거에 있어 투자를 하지 말고, 새로운 거에 있어 어떤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 안정적으로 하라 이거죠. 왜냐면 까딱 잘못했다가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날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난초가 도움이 된다. 난초 뭐 월 뭐 몇천, 연봉 몇천이라고 그렇게 막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말아요. 난초는 처음에 취미로 생각하십시오. 취미로 생각하다 보면 한 5년, 이제 10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분축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축 나오면 이제 그것을 이제 키우다가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부수입이 된 거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처음부터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난초를 구매해서 키워보십시오. 까딱 잘못 죽습니다. 고수를요, 30년, 40년 한 고수들도 1년에 난초 몇 개씩 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죠. 미리 약을 주고, 미리 예방하는 그 사람들, 그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초보 에라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무엇을 닥치게 되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은, 일단, 제가 말했던 어떤 명품을, 자기가 월 수입이 만약에 정년퇴직하고 한 200 된다. 이렇게 한 20 정도, 2, 30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난초를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난초 취미에 기울여 좀 관심 가지면은 아주 유익한 취미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난초를 좀 너무 무분별하게 사면 안 돼요. 난초를. 처음에 이제 복륜을 샀으면은 이제 다음에는 내가 2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한 50만 원짜리 사고 5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다음 100만 원짜리 사고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취미는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취미는 돈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뭐 자전거를 타더라도 처음에 30만 원짜리 탔다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미미하지만은 계속 투자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취미라고 해서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취미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짜리 난초를 구매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난초 괜찮아라 싶으면은 좀 더 멋지고 고가의 난을 서서히 키워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구매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보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무명 산채품을 구매하지 말고 명품을 구매해라. 그리고 하예품보다는 여배품 위주로 해라. 그리고 독창적인 방법을 키우지 말고 이 위에 선배들이 고수들이 했던 방법 한번 따라해라. 모방해서 키워라. 이런 세 가지만 잘 키워주면 그 따라하게 되면요 난초 키우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야 이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했더만요 이렇게 키워본 게 큰 문제 없이 키워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난초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멀리 한 듯한 그런 어떤 그 밀당하면서 이렇게 난초에 관심 갖고 키우게 되면은 무리 없이 예, 잘 이렇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초보자들이 난초 키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예, 이것 하나가 있어요. 건조하게 키우십시오. 건조하게. 초보자 이 고수들은 습도를 있게 키웁니다. 왜냐하면 습이 있어야 난초가 건강하게 튼튼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이 습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연부병이나 뭐 기부 뭐 세균성으로 많이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처음에 키울 때는 가급적 건조하게 난을 키우는 것이 난초를 죽이지 않고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가면은 자기도 이제 좀 습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할 정도 되면은 습도 있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난초가 이렇게 어느 습을 좋아해요. 실적으로 난초 같은 경우 모든 식물들은 습을 좋아하잖아요.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마른 데는 그 난초 없잖아요. 밑에 보면 다 이런 습도가 있어. 한 여름에 가도 이 습기가 있어요.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난초는 습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그 습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원짜리라도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거 그렇지. 내가 구매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들은 습하게 키우기보다는 건조하게 키우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여서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건조하게 키워라 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고 싶어요. 나 받아요. 어제는 우리 하늘이 블랙탄이 문 열고 나가려는 순간에 우연찮게 지나가는 산책하는 조그만 개를 봤어요. 이제 그게 우리 집 현관에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냄새 맡는 순간 내가 문 연 순간 겹쳐가지고 어떻게 맞았는 거 몰라. 그리고 우리 하늘이가 갑자기 뛰어나가갖고 맘에 아무튼 큰 돈 들어갈 뻔했습니다. 막히면 이제 얘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장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뛰고 가는 게 그게가 좀 긴장하다 보니까는 좀 으렁거리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제 큰 개가 달라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흥분해가지고는 달라들었어가고 내가 간신히 뛰고 그 아줌마는 견주는 아주 놀래고 엎드려고 자기 개를 보안이라고 와 진짜 하마터스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100% 내 잘못이잖아요. 나는 그거 먹줄도 안 한 상태고 그 개를 먹주라고. 근데 그 견주가 한 30분 동안 앉아서 다친 데 없냐, 어디 안 아프냐, 우차냐 막 그러더라고. 나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뭐 다쳤다냐 쳤다냐 물었다냐 쳤다냐 그러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30분 동안 앉았다가 쳐다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걱정 많이 했죠라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가더라니까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죠. 자기가 그리 애지중지하고 있는 반려견으로 생각하는 개를 남은 개 이렇게
우리 진돗개들은요, 내가 키울 때는 이 애들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근데 이 애들을 밖에 나갈 때 상대방들이 우리 진돗개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봅니다. 특히 이 진돗개들이 만약 자기를 향해서 뛰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밀림에서 사자 호랑이가 뛰어온 거와 같은 어떤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진돗개 이런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진짜 얘네들이. 그래서 어제는 한마터면 돈 좀 들어갈 뻔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 관리만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진돗개 관리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얘는 아직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끝.